지금 그 대학은 위기라는 거는 뭐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양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인구 구조의 변화. 두 번째가 이제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그 산업 기술의 큰 변화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팬데믹 뭐 당연히 지금 이제 많은 대학들이 이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변화인데 이거를 어떻게 할지. 근데 이제 뭐 흔히 말하듯이 위기는 기회고 특히 저는 이게 대학이 한 수십 년 동안 사실은 좀 그동안 반드시 해야 됐던 변화를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측면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전략이 나와야 되고, 그거는 국가적으로도 그런 전략을 추진을 해야 되고, 대학들도 같이 함께 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세 가지 큰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당장 순간적인 대응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위기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무엇을 지금 대학에 요구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르칠지, 무엇을 가르칠지, 뭐 누구를 가르칠지가 다 바뀌는 지금 그런 시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뭐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드라이버는 AI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I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는데, 산업혁명의 보험가는 교육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이 AI 교육혁명을 이제 리드하는 부분은 사실은 대학들이 리드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아니고 또 초중등이 이 큰 변화를 갑자기 리드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 AI 교육혁명을 대학들이 리드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책 제안을 하면 뭐 저는 이제 차기 정부가 가장 교육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대학을 교육부에서 떼내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편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방안은 그 행정학자들하고도 많이 토의를 해봤는데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면 그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이 사실 지금 총리실로 가 있습니다. 총리실은 규제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편제를 그렇게 했을 때 규제를 근본적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학이 이제 혁신센터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하려면 지원 체제가 이제는 교육이라는 좁은 영역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고 혁신을 선도하고 혁신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체제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총리실로는 편제를 해놔놓고 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경제사회 혁신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가게 된다면 지금의 좁은 이 영역의 지원보다는 훨씬 더 지원의 폭도 넓어지고 지원 액수도 더 커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이 정말 바람직하게 지역사회에 훨씬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기초학력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하려면 AI 보조교사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이제 도입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정부가 지원을 한다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파괴적 혁신에 대한 지원. 파괴적 혁신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기존의 학령 인구에 대한 교육에 제한하지 말고 평생 학습자나 해외 학생에 대한 이제 교육을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아직까지 교육부가 이런 시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요약을 하면, 이게 지금 혁신센터의 허브가 되게 한다거나 또 평생 학습이나 해외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지원 방식에는 지금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도 완전히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규제는 총리실로 편제해서 최소화하고 지원하는 방식도 완전히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대학들이 정말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려야지, 그게 아니고 단순히 생존하기 위한 걸 지원한다?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절대 그게 서스테이너블하지 않고
잘못하면 정부로서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정부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대학의 규제를 근본적으로 철폐하고 혁신의 방식도 지원의 방식도 완전히 혁신에 대한 지원으로 근본적으로 쇄신을 할 때 이번에 대학의 위기가 교육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대학의 이 지원이나 그 혁신 체제를 지금처럼 규제 위주에서 좀 서포트하는 위주로 가야 되고 그런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면서 하나의 예가 그 싱가포르 국립대학 이게 사실 서울대학보다 조금 앞서서 이제 법인을 했는데 지금 총장이 국립대학 시절에 학장을 하다가 이제 지금 총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엄청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부 기관이었기 때문에 지휘생에 간섭을 하다가 법인을 되고 난 후에는 그냥 지원만 하고 나중에 평가만 한다.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시아권에서 1등으로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울대학도 법인을 하고 10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 그러니까 계속 간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운영을 어떻게 하냐 굉장히 다른 거 같고 그 싱가포르 국립대학 예를 보면은 이 정말 구성원들의 의지가 있고 그러면 정부에서 손을 떼면은 빨리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을 살리는 거를 지역 회생하고 연결시키면 정치적인 이슈가 돼서 이런 거가 좀 사람들한테 굉장히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근데 정부에서 이 3학기제를 작년은 하고 있지만은 제도적으로 이것을 굉장히 불리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국가장학금이 한 학생에게 9학기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를 규제를 한다면은 대학 재학 중에 8학기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1년에 2학기만 주겠다. 이러니까 또 대학 평가에서는 3학기제를 3년 만에 졸업시키면 재학생 충원율이 떨어져서 중도 탈락률이 높아서 대학 평가에서 아주 불리한 지표를 이런 지표가 한 6개가 되더라고. 제가 이번에 3학기제 단과대학을 하나 운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학 평가에 굉장히 불리한 이런 제도는 정말 쉽게 갈 수 있는 제도인데도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생적으로 좀 하려면은 정말 이 부분은 대대적으로 획기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식의 생명 주기가 이렇게 짧아지는데 대학에서 4년간 남학생의 경우에는 6년입니다. 군에까지 오면 6년 이상 거의. 이랬을 때 얘들이 아무런 대학에서 과목이 취업하고도 연계가 되지 않고 그렇다면은 평생교육을 전환하기 위해서 고등교육 기회를 시간을 줄이고 또 생애학습, 성인학습, 평생학습 이 부분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가면은 인구 감소 문제도 우선 단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사립대학교 총장의 임기는 4년 이내로 한다. 이런 규제 없어야 됩니다. 왜 4년을 시킵니까? 못하면 2년 하고 잘라내고 잘하면 40년도 가고 그럴 수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지금 더 큰 문제는 저는 총장 직선제라고 생각합니다. 총장 직선제. 저는 총장 직선이라는 것을 프로야구팀 선수들이 선수 중에서 감독 선출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전혀 경쟁시키겠다는 감독 못합니다. 이건. 한국 교육의 최대 과제는 대학의 경쟁력, 저도 대학에 있는 사람이지만 대학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정말 지옥 같은 생활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현안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예를 들어서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 대학에 대한 수요예요. 이것도 결국 좋은 직장에 대한 수요에서 나오는 파생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스카이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얻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데 이것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체 지금 사회 구조, 사회 계층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한국 교육은 정말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첫 번째 과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다른 나라 학생들처럼 자유롭게 소위 그 마음대로 클 수 있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아마 최대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점부터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정말 우리가 교육개혁 추진위원회인데 그 계획의 가장 기본 앞선 그 목적은 이와 같은 그 인간교육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대학에 자율성을 줘서 교육 내용도 그렇고 학생 선발도 좀 자율에 맡기게. 과거에 이제 부정 사례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못 하는데 그런 거 걱정은 평생 앞으로 연구의 개혁을 못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 대학 평가에 조금 더 융통성 있는 것들이 매우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맨날 서양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줘야 되니까 또 서양적인 관점, 또 인류적인 관점, 당연히 글로벌 해야 돼요. 그러나 또 우리의 대학마다의 특수한 상황, 또 한국적인 상황 이런 것들도 매우 좀 거기에 관점에 평가에 잣대에도 있어야 대학이 더 자율적인 그 경쟁에서 순위를 매기니까 이걸 우리가 부정하고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번은 우리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